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포인트 들고 왔고요. 자, 일단은 98,900원 마이너스 1.10%. 자, 10만 원 회복을 못하면서 종가 마감이 나와줬는데, 자, 왜 이렇죠? 자, 주말 동안에 일단 미국이랑 이란 협상이 규모가 꽤 컸단 말이에요. 한 300명 정도 협상단이 붙으면서 이번에는 좀 되겠다. 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이 결렬이 나와졌죠. 완전히 또 파토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미국이 바로 뭘 꺼냈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요 봉쇄 카드. 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국제 유가가 바로 반응이 나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배럴당 104달러에서 한 105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원래 또 이 정도 이슈가 나와졌으면요.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또 크게 흔들렸어야 되거든요. 자, 환율도 튀고 증시 무너지고 이게 정상인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또 안 빠졌어요. 코스피도 보면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버티는 수준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죠? 자, 이제는 이 전쟁이라는 게 변수가 아니라 자, 상수, 자, 기본값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어땠어요? 자, 전쟁 이슈 나오면은 바로 이 충격받아서 자,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또 나왔네. 그렇죠?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냐? 리스크에 이제는 좀 둔감해졌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악재에는 둔감해지고 호재에는 민감해지는, 자,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빠질 때는 좀 천천히 빠지고 오를 때는 또 빠르게 반응하는 구조. 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이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자, 그냥 이슈 반영 조정. 자,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 협상, 자, 왜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시장 방향이 여기서 이제 갈린단 말이에요. 협상이 타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대형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결렬이 된다. 자, 그러면은요, 이 에너지 문제는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자, 지금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 요거 안 풀리고 있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막히면은요, 전 세계 요 원유 공급에 영향이 갑니다. 지금 상황 보면은 각 나라들이 지금 요 에너지 여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버티기 한계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어요. 자, 아마 이제 이 4월 중순 넘어가면은 자,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되고 생산 이제 그죠? 산업 생산 압박 들어가고 국가 재정 부담되고 요거 여러분들 한 번에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냐? 에너지 요 안보. 자, 이거 이제 핵심 키워드로 올라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유가 문제냐? 아니죠, 여러분들. 국가 정책이 바뀝니다. 에너지 자립 강화되고요. 원전 확대되고요. 자, 그리고 요 LNG, 자, 가스 확보해야 되고요. 신재생과 그리고 이 기존의 에너지 믹스 재편, 자, 이런 흐름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볼 때 단순히 뭐 유가 올랐다 떨어졌다, 자, 요런 게 아니라 자, 그야말로 요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요, 이제 요 전쟁 이슈는요,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시장도 크게 무너지진 않는다. 자, 근데 대신에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더 갈수록 더 점점점 커진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요, 리스크에 덜 흔들리고, 자, 이 정책과 산업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하는 구조. 자,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왜 시장이 안 무너지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이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댓글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요 신고가 훨훨 날아가자 라는 의미로 신고가 가자 신고가 이렇게 한 글자씩 염원하고 좀 기원하는 자, 요 마음을 담아서 한 번씩 좀 응원하는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 자, 두산 에너빌리티 11만 2,100원 자, 쭉쭉쭉 자, 전고점 돌파 나와줘야 자,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님들 같은 종목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자, 제가 찍은 요 영상이 자, 추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야 영상이 뜨면서 또 같은 정보가 널리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자, 댓글로 신고가 가자 신고가 이렇게 세 글자 다 동시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좀 중요한 속보가 나와줬는데, 자, 일단은 어떤 이슈가 나와줬죠? 자, 일단 이 트럼프가요, 가을까지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이슈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반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유가는 떨어질 거다. 유가 오른다고 보는 건 바보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부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처음으로 이 입장을 지금 바꾼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시장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실제 상황도 보셔야 돼요. 미국 이 휘발유 가격이 여러분들, 자, 갤런당 지금 4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이 4달러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자, 이 소비 패턴이 바뀌는 기준선입니다. 이걸 넘으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비싸네. 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생활을 바꿔야겠다. 자, 이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고물가가 실제로 피부에 느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국이 여러분들 이 중동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피부로 체감하는 게 심각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선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4월입니다. 자, 4월 요 안에 이제 우리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럼 그때부터는요, 진짜 우리 심각한 요 레드라인을 넘는 상황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각 나라들이 이 에너지 버티기 한계치를 시험하는 구간에 들어섰어요. 이게 이제 4월 중순 넘어가면은요,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너지 가격 부담, 산업 생산 차질, 국가 재정 분담, 자, 요거 한 번에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지금 요 공급이 막힌 게 아니죠. 이미 실제로 자, 요 유정이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 자, 정유 시설 손상됐고요. 수출 인프라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전쟁 끝나면 바로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요 에너지 시설이라는 게요, 그냥 뭐 다시 열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정 압력 다시 맞춰야 되고요. 물 차면 부식 생기고 설비 전체 복구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쟁이 끝나도 공급은 바로 정상화되지 않는다. 자, 그럼 결과는 하나죠. 고유가가 일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전쟁이 좀 지속된다. 자, 이거 간단하죠. 에너지는요, 계속해서 강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에너지도 같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급 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전쟁 끝났는데도 결국에는 이 고유가가 유지가 돼요. 자,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줄어들고 가격은 그대로 높게 유지가 되니까. 자, 그러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에너지 관련주겠죠.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뭐 원전, 신재생, LNG, 에너지 인프라. 여러분들 이쪽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볼 때 단순하게 전쟁 끝나면 뭐 사고, 계속되면 뭐 사고,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쪽으로 가든 에너지는 결국엔 간다. 이 큰 구조로 보셔야 돼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은요, 전쟁 이슈에는 좀 둔감해졌고 에너지 문제에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급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고유가는 생각보다 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에너지는 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지금 이 트렌드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지금 이 시장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요 유럽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력 가격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원전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 전력 가격이 비교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보세요. 자, 이런 스페인이라던가 또 이런 독일. 자, 이쪽은 원래 이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력 가격 변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 증명이 됐어요. 자, 원전 비중이 높을수록 전력 가격이 안정적이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원전이 원축 역할을 한다.
한다. 이거를요 지금 이 프랑스가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 그동안에 우리 요 신재생하겠다 탈원전을 하던 나라들 있잖아요. 다시 돌아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해요. 이 탈원전 국가들은요 평소에도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근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 변동성이 더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뭡니까? 평소에도 부담이 되고 위기 때는 더 큰 부담, 2중, 3중 압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은요 대형 원전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원전을 보는 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뭐였죠? 그냥 여러 에너지 중 하나, 친환경이냐 아니냐 논쟁, 자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 이걸 해결하는 자 그야말로 이 핵심 자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목은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단계입니다. 왜냐?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대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요, 지금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뭐 뉴저지라던가 켄터키, 텍사스, 자, 이 세 개 주에서 지금 요 신규 원전 건설 인센티브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기존에는요, 이 대출 보증이라던가 세액 공제 이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 건설 보조금과 설비 지원까지 직접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 단순 지원이 아니라 원전 금융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이게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단에서 지금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자, 다른 주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이 원전 건설 속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요 AP1000, 자, 이 노형을 이 대량 생산 체제로 바꾸려고 준비 중이죠.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예전에는 하나씩 우리가 허가를 받고 하나씩 짓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여러 개를 지금 한 번에 묶어가지고 요 표준화해서 찍어내는 구조. 이게 어떻게 되냐? 건설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줄고 수주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겠죠. 자, 그리고 이 AP1000, 자, 요 핵심이 누구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죠? 미국이 이 원전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심 공급망입니다. 이거는 단순 수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규모 수주 사이클이 열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책도 보세요. 미국 에너지부 예산이 여러분들 자, 얼마인지 아세요? 약 80조 수준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80%가요 원자력이에요. 자, 이거 뭡니까? 방향이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이 뭘 밀고 있죠? 원전 르네상스 이거 밀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전쟁 때문에 살짝 놀려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끝난 자리가 아니라 아직 이 반영이 안 된 자리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적으로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중장기 방향은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요 원전이 필요성 증명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돈과 정책을 지금 동시에 투입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는 뭡니까? 원전 재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에너지 위기까지 겹쳤죠. 그래서 이거 단순 테마가 아니라 자, 그야말로 이 시대 흐름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1970년도처럼 전 세계가 동시에 이 원전을 짓는 그 사이클, 자, 이게 다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밸류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단기 조정, 자, 요런 거에 여러분, 자, 흔들릴 자리가 아니라 자, 우리가 큰 흐름을 보고 가져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일단은 이 원전은요 운송 의존도가 거의 없어요. 지정학 리스크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전쟁, 공급망, 에너지 위기,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에 가까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흐름 이해하시면 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지, 왜 원전이 다시 올라오는지 완전히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냐 아니냐. 확실히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럼 미국은 지금 뭘 보고 있냐? 답은 간단해요. 원전 르네상스 대규모 건설입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이 되잖아요. 이번에 이 미국 에너지부에서 2027년 예산안 공개했죠. 자, 보면은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한 5% 이상 증가했습니다. 총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약 80조 원 수준이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핵심 이 중에서 80%가 원전 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자, 그냥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다? 원전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원전 관련해서 완전히 요 돈을 쏟아붓고 있는 단계예요. 자, 이건 결국 뭐냐? 트럼프 정부가 원전을 최우선으로 밀고 있다는 게 예산으로 지금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성은 이미 끝났어요. 뭐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짓느냐 이 싸움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 어때요?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전쟁 이슈 때문에 다시 눌러놓은 상태죠.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끝난 자리가 아니라 아직 반영이 안 된 자리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 건설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누가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핵심 AP1000 노형 이 대형 원전이잖아요. 자, 이거 누가 담당하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보이죠? 자, 미국이 대규모 원전 건설을 시작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공급망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결국에는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발성 수혜가 아니라 연속적인 이 수주 사이클에 들어가는 조입이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진 이유가 있죠. 원래도 AI 때문에 전력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뭐까지 겹쳤어요? 전쟁,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위기 이게 싹 다 겹치면서 에너지가 핵심 중에 핵심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원전의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조정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장기적으로 크게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자산은 바로 뭐다? 자, 우리 요 원전. 그렇죠? 원전은 운송 의존도도 거의 없습니다. 지정학 리스크에도 강해요. 그래서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큰 방향은 정해졌고 그 방향은 결국엔 뭐다? 원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정확하게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방향은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워낙에도 지금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요게 지금 심한 구간이니까 자, 이 타이밍이 진짜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어디서 눌리고 또 다시 어디서 튀고 이걸 혼자서 잡기가 자, 결코 쉽지 않아요. 자, 특히 여러분들 뉴스 하나에 흔들리는 장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번 요 눌림 타점 제대로 잡고 싶다. 정확하게 들어가고 싶다. 또 올라갔을 때는 어디서 덜어내야 되는지 자, 이 기준이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자, 영상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위쪽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자, 전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뭐라 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두산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과 수익 구간에서 덜어내는 타이밍 그리고 장중에 갑자기 터지는 요 수급 변화 자, 요런 것들 필요한 것만 싹 다 정리해서 자,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싹 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약속드릴게요. 제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 흐름 한번 같이 가져가 보고 싶은 분들 자, 그분들만 받으실 수 있게 딱 필요한 정보만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좀 혼자 하기 버겁다. 이번 흐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자, 위 상단번호로 두산이라고 부담 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셨구나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으로 한 번씩 좀 작은 보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자, 그런 분들은 채널 요 구독 버튼 자, 필수입니다. 필수.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제 유튜브 상에 제 영상이 뜨거든요. 자, 구독 안 눌러주시면
영상에 안 떠요. 자, 그러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에는 뭐라고요? 자, 우리 투사 에너빌리티. 자, 요 정보점 시원하게 돌파 가자. 자, 그래서 신고가 가자. 신고가라고 이렇게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1억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초대박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 정말 어렵게 구한 종목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단순히 CPU, GPU가 아니라 CPU와 GPU, HBM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회사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HBM 후공정 개발업체인데 이미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협력 업체고요. TSMC 퀄리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계약이 임박한 상태예요. 또 이 후공정 패키징에 필수적인 이 본딩 장비 개발도 이미 완료해 놓고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고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재료가 터지면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 수준에서 부진했죠. 그런데 올해는 100조 원 이상. 글로벌 큰손인 이 노무라 전망에 따르면 1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삼성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작년에 이 HBM 부분에서 뒤처졌던 부분 그리고 TSMC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삼성은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의 전략은 명확해요. M&A, 전략적 투자, 기술을 사서라도 선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빅테크도 똑같고 국내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기업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그냥 뜬 게 아닙니다. 먼저 AI 칩 공정과 직접 연결된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랑 TSMC 이 두 곳과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SK 쪽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보시면은요, 3년 연속 흑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뭐 테마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 후공정 패키지 장비를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점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요, 메모리 반도체, HBM, GPU, CPU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결국 성능 경쟁의 끝은요, 공정이 아니라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갈릴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시장 규모만 봐도요. 786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베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 이미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재료 노출 시기. 한미반도체 기억하시죠? 예전에 불과 1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주가가 무려 19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거 단순 장비 공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략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 전속적인 관계, 자, 이런 그림까지 나오면 상승의 크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 세력들의 선매지 완료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재료 노출 타이밍만 대기 중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아도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삼성전자의 전속적인 투자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2026년 초대박 가능 종목 받아보시려면 010-8309 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에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